오늘은 퓨전 360 캠 기초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델링한 모델은 높이가 25mm이고 깊이는 20입니다. 총 기장이 25고 깊이가 20이니까 안에 파여진 부분 바닥부터 이 모델링의 바닥까지는 5mm가 되겠죠. 지금 이 형상을 캠으로 만들 건데 먼저 외곽을 따줄 거고, 그리고 페이스를 칠 거고, 그리고 안쪽을 포켓을 파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 뒤집어서 바닥 부분을 페이스를 쳐줄 겁니다. 이 제품을 깎기 위해서는 일단 소재가 있어야겠죠. 알루미늄으로 소재를 정해서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제품이고,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서 스톡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그릴 때는 먼저 평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평면을 만들어 줄 거고, 바닥에다가 평면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줬고, 이 평면에 스케치를 그려 줄 겁니다. 스케치 작성 누르고 평면을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스케치를 만들 준비가 됐고요. 여기서 2점 직사각형 그린 다음에 스톡은 여유로운 1mm 정도 또는 2mm까지도 잡아주거나 뭐 3mm, 2.5mm 뭐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의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68.7 68.7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깊이를 68이니까 73 정도? 75로 잡고 수평 수직 구속 조건 눌러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 선의 중간쯤에 가져가면 이렇게 세모 표시 중앙이 선택이 됩니다. 클릭을 눌러줄 거고, 그리고 이 선에도 중앙. 자, 그러면 이렇게 센터가 맞춰졌죠. 그 다음에 이 길이도 한번 볼 건데, 이 제품의 세로가 몇인지 60mm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스톡 세로 부분도 65mm로 잡도록 하고 센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수직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중간쯤 가면은 이렇게 이 선의 중간점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제품의 센터는 이 원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원점을 클릭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센터가 맞추어지게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고요. 스톡을 만들어 줄 거고, 돌출 선택한 다음에 일단 이 제품 본체는 끄도록 하고 전체 다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길게 드래그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선택 프로파일을 선택해 줘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방향은 두 방향으로 잡을 거고, 위쪽 방향으로는 생성은 세 번째, 높이가 25mm였죠. 그러면 25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되고, 살짝 끄는 상태에서 여기 상면을 클릭해 주면은 요 끝까지 본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25에다가 더하기 1 하면은 스톡의 여유를 줄 수가 있죠. 스톡의 여유 값을 줘야지 우리가 깎았을 때 소재를 주문을 했는데 이 스톡이랑 이 제품이랑 차이가 없으면은 면이 깨끗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mm 여유를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으로는 이제 바이스 가공을 할 건데, 바이스를
얼마나 물어줄 것인가에 따라서 또 스톡의 여유가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뭐 3mm 문다고 했을 때 3. 근데 3mm를 물 건데 이렇게 3만 스톡 여유를 잡아주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바이스로 물 거기 때문에 바이스로 3mm를 물면은 엔드밀리 외곽을 깔 때 이 바이스에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1mm를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3mm 문 상태면은 여기에 1mm가 지금 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엔드밀은 여기서 1mm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0.5mm 정도만 내려와서 또는 0.3mm 정도 0.5mm 내려와서 바닥에 3.5mm를 남기고 외곽을 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톡을 만들어 줄 거예요. 26 더하기 4 하니까 총 높이, 스톡 높이는 30mm로 잡아줄 겁니다. 생성. 자, 이렇게 스톡을 만들어 줬습니다. 스톡 안에 제품이 쏙 들어가 있죠. 이게 스톡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게 제품입니다. 여기 스톡, 여기 제품, 여기 스톡. 자, 그럼 이렇게 스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조 들어가서 다시 모형 눌러주고 본체 스케치. 자, 이 본체 우리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잡아줄 거예요. 원점을 어디다 잡을 것인가, ZX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정을 해줄 겁니다. 설정 눌러서 우리는 밀링 할 거기 때문에 밀링으로 작업용 밀링 선택해주고 WCS X축 평면 및 X축 선택, 이거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데 그대로 X축 평면 및 X축 선택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Z축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뭐 당연히 1차 가공은 우리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차에서 외곽 따고 이 안에 포켓으로 다 파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Z축은 방향의 위쪽, 플러스 방향이 이제 위쪽을 보게 이렇게 선택을 해줄 겁니다. 이 면을 선택해 줘도 되고요. 뭐 이 바닥을 찍어줘도 돼요. 어쨌든 Z는 방향이 위니까. 만약 반대다 그러면은 반전을 눌러주면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찍어주면 아래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니까 여기 상면을 찍어줄 거고, Z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틀어져 버립니다. 스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Z축은 이 가운데 X축 평면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죠? YG 평면으로. 자, 바디는 우리가 깎을 바디는 이 제품을 선택을 해주고요. 모형 상자점에서 모형의 바닥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닥에 중간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중간, 센터. 그래서 우리가 원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X 찍고 Y 찍고 이 중간에 원점을 잡아줄 겁니다. 자, 다음 스톡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아까 스톡을 그렸죠. 그래서 솔리드에서 라는 항목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렸던 솔리드 스톡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요 본체 2라고 하는 바디가 스톡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여기 우리 바닥에다가 상자점을 찍어놨어요. 원점을 확인. 자, 이렇게 하면은 설정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캔만 짜고 포스트 출력해서 NC 파일 뽑아낸다는 얘기죠. 기계에다가 전송하고 공구 끼고 돌리면 나오겠죠. 자, 뭐 조건 값은 뭐 각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캠을 짜는지 기본적인 거, 대략적인 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차 가공이고요. 자, 우리 이렇게 바이스를 물기로 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스톡입니다. 바이스를 어떻게 물 거냐? 이쪽이 이제 고정조겠죠. 고정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고 있을 거고, 이쪽으로 이제 움직조, 이동조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이쪽 방향으로 가해져서 고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바이스에 물린 상태이고, 우리가 아까 바닥을 4mm로 띄워놨던 이유는 3mm 물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높이가 60짜리 바이스다. 그러면 57블럭을 놓고, 그러면 3mm가 가라앉아 있겠죠. 그럼 거기에 스톡을 놓고 우리는 3mm를 물려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다이나믹이라고도 하고, 퓨전에서는 2D 어댑티브 클리어링 또는 어댑티브 클리어링 3D로 가공을 하기도 하는데, 어댑티브 3D 어댑티브 클리어링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가변으로 나와 있고요. 공구 선택해야 됩니다. 공구가 쭉 있는데, 저는 제가 쓰는 이 공구 번호 그리고 이 공구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황삭이죠. 다이나믹 황삭은 어댑티브는 12파이로 할 겁니다. 12파이 공구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줬고, 뭐 조건값은 이렇게 잡고 돌릴 겁니다. 6000에 1200. 레스트 가공 넘어가고요. 그대로 그냥 두고 하단 높이 중요합니다. 공구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뭐 패스 방향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링크 어떤 식으로 이어갈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자, 높이는 중요한 게 바로 요 하단 높이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 공구가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자, 보시면 지금 모형 하단, 여기서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잡은 요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모델의 가장 아랫부분까지 내려갈 것이다. 0mm.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그냥 하단 그 제로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하단 제로까지 내려가면 2차 가공을 할 때 이 옆에 살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밀이 뭐 0.3이든 0.5든 더 내려가서 완전히 깔끔하게 다 전체 윤곽을 먹어 들어가게끔, 그래서 2차 가공 때 페이스와 옆에 면이 깔끔하게 나오게끔, 그걸 위해서 모형 하단에 간격 띄우기 더 내려줄 거니까 마이너스 0.5를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하단 높이 선이 내려가 있죠. 우리 0.5를 내려올 수 있는 이유, 바이스에 지금 물린 상태고 3mm인데 스톡이 4mm니까 0.5만 내려가면은 0.5가 남겠죠. 자, 그래서 바이스에 손상 없이, 바이스를 엔드밀이 지나가지 않고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스에서 0.5 올라간 상태에서 엔드밀이 윤곽을, 황삭을 칠 겁니다. 자, 패스로 넘어갈게요. 측면 저림량 1mm로 할 거고, 스텝 다운 24mm로 돼 있는데 24mm가 아닌 18mm만 내려가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왜 18mm냐면은 우리가 12파이 공구를 쓸 거고, 12파이 공구의 1.5배, 그러면은 12파이의 반이면 6이니까 12 더하기 6해서 18mm. 높이 보통 Z 다이나믹 할 때 뭐 1.5배 정도, 그 정도 내려가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1.5배, 공구 지름의 1.5배 스텝 다운이라는 거는 그 축 방향으로 얼만큼 내려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가공 여유입니다. 가공 여유는 X 방향, 뭐 측면 방향으로, 깊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여유를 남겨두고 가공을 할 것인가. 그대 말 그대로 가공 여유입니다. 측면 가공 여유는 보통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0.15, 0.1 정도 놓고 여유를 잡습니다. 0.1로 여유를 잡을 거고요. 측면을 0.1로 바꾸니까 깊이도 0.1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0.5를 내렸죠. 그러면 0.1을 띄우면, 깊이를 0.1을 띄우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0.4만 Z가 내려가서 깎게 됩니다. 모형 하단에서, 모델의 하단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0.5를 넣어줬는데 가공 여유에서 0.1을
축 방향으로 깊이 가공 여유를 0.1을 넣어줬으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0.4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는 재료로 놓으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포켓이 있죠. 그럼 포켓을 가공 여유 없이 그냥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황사계이기 때문에 여유를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깊이 가공 여유는 그냥 0.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링크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두고 그냥 그대로 두고 확인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D 가변, 3D 어댑티브 클리어링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측면을 여러 번 깎아가면서 다이나믹 황삭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툴패스 나왔고 F7 맥에서는 펑션 F7 또 펑션 F8 하면은 스톡 볼 수 있고 펑션 F7 누르면은 툴패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파이09 보이고 빨간 부분이 이제 진입 내려가는 것이고요. 파란 부분이 절삭입니다. 초록색깔이 리딩, 리드아웃을 뜻하고요. 빨간색은 이제 램프를 뜻합니다. 가공이 잘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끌면은 드래깅 하면 이렇게 깎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놓고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지금 스텝 다운 18mm로 가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댑티브로 램프까지 안에서도 측면 1mm씩 먹으면서 돌려주고 있고 베이스 측면 까고요. 마지막 바닥 부분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0.1mm 측면으로 깊이로 0.1mm를 남겨놓고 깎은 지금 상황입니다. 자, 황삭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을 들어갈 거예요. 지금 깊이 방향으로도 0.1이 남겨져 있는 상황. 이쪽 페이스도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측면 옆으로 0.1씩 여기 외곽도 0.1씩 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페이스를 정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면 페이스죠. 2D 페이스도 있고 커터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엔드밀로 한번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능 중에 호리존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똑같이 같은 공구로 정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은 그 호리존탈이라는 명령어는 무엇이냐? 호리존탈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평면을 인식해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면 위쪽 페이싱을 할 거고 또 면을 쳐야 되는 부분이 이 바닥 부분을 면을 또 쳐줘야 돼요. 무형 하단까지 면으로 인식해서 쳐줄 거고 가공 여유는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지금 0.1 이 벽 내부 벽이 0.1이 가공 여유가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0.1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정삭을 하게 되면 벽에 살이 남아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바닥 정삭이 이 외곽 부분, 이 코너 바닥 부분은 깨끗하게 정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가공 여유 당연히 제로로 놔야 되고 측면 가공 여유는 좀 띄워주도록 할 거예요. 0.15 사실 0.15까지 띄워주진 않아도 돼요. 0.1 정도만 똑같이 아까 가공 여유 줬던 0.1 정도만 이렇게 두고 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3D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면만 지금 인식을 해서 잡았죠. 여기도 면만 인식을 해서 가공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자, 이렇게 면 잡고 바닥으로 쭉 돌았고 이렇게
0.1 가공효율을 줬어도 조금 이제 깎이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엔드밀이 한 번 더 지나갔기 때문에. 바닥 부분까지 정삭이 완료가 됐고 상면 부분도 정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엔드밀이 여기를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호리즌탈 이미 다 지나갔는데 보시게 되면은 또 외곽을 한 번 더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면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닌 이상, 서스가 아닌 이상 페이스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높이 값을 정해 주도록 할 거예요. 이 페이스는 맨 위에 부분은 페이스 밀로 칠 거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이 바닥 부분을 인식을 해서 이 부분만 엔드밀로 정삭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면, 상단 높이부터 하단 높이 사이에 있는 평면을 인식해서 호리즌탈이 가공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단 높이를 여기는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요 면 위보다 아래로 내려주면 여기서부터 상단 높이부터 하단 높이까지 안에 있는 플랫을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맨 위의 부분은 가공을 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 부분만 가공을 했죠. 자, 2D 들어가서 면 클릭을 할 거고 공구는 페이스밀 선택을 해줄 겁니다. 페이스밀, 정삭 페이스밀 80mm, 80파이로 선택을 해서 영역은 뭐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높이는 그냥 모형 상단으로, 그리고 뭐 패스 방향, 다중 깊이 이런 거 없이 0.1만 치면 되니까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번, 두 번에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0파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60mm니까 80mm가 지나가도 여유롭겠죠. 면 안에 80mm, 80파이 안에 이 제품이 다 쏙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캠 기능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오버를 60으로 한번 놔볼게요. 60. 스텝 오버는 옆으로 측면 방향으로 얼마만큼 절입해서 들어갈 것인가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에 깎아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61, 그리고 하얀 가공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럼 65 두 번에 나눠요. 자, 80파이고 60이기 때문에 60 그러면은 70. 자, 70으로 넣으니까 딱 중간까지 들어갑니다. 70이라는 숫자가 80에서 60을 뺐죠. 그럼 10mm, 20mm죠. 20mm를 2로 나눈 그 값을 원래 면밀, 페이스밀의 80파이에서 뺀 값입니다. 70 스텝 오버를 70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한 번에 상면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황삭 쳤고, 포켓 안쪽 바닥 정삭 쳤고, 가장 상면 정삭 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곽이랑 이 안쪽 테두리, 외곽이랑 안쪽 테두리만 정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윤곽 2D에 2D 컨투어 눌러주고요. 공구 아까 사용한 12파이 정상 엔드밀 선택을 할 거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윤곽선을 선택해 줄 거예요. 자, 안쪽을 먼저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바깥 외곽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0.4, 마이너스 0.4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이랑 이 바깥쪽 부분이랑 높이를 다르게 잡아줘야 돼요. 근데 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 기능에서 높이를 다르게 설정해 줄 수는 없어요. 2D 컨투어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2D 컨투어 기능을 두 개를
선택해서 안쪽에 있는 윤곽이랑 바깥쪽에 있는 윤곽을 따로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깥쪽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윤곽선 선택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잡힌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높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황삭이 모형 바닥에서 0.4mm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선택한 윤곽선, 이 바닥 아까 선택했었죠. 자, 여기서 이것도 외곽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0.4로 하면은 닿겠죠. 자, 마이너스 일단 0.4 하면은 아까 0.4를 남겨놓고 황삭을 했는데, 아무래도 바닥 부분에 닿는 부분이 있으면 면이 엔드밀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면 조도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게,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0.4에서 100분의 2나 100분의 3 정도를 띄워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0.02, 0.03, 여기서 플러스 0.03을 띄워주고 하단 높이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패스 그대로 둘 거고, 뭐 두 번, 그러면 마무리 패스 반복. 지나간 그 자리로 또 한 번 엔드밀이 지나가면 한 번 더 절삭되지 않은 부분이 깎이게 되겠죠. 그래서 정삭을 한번, 마무리 패스를 한번 반복하고 싶다. 마무리 패스 반복 선택해 주면 됩니다. 뭐 다중 깊이 가공여유 그냥 한 번에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삭이니까. 그리고 얼마 남지, 그 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조금 살이 남아 있죠. 자, 면을 쳤을 때는 요렇게 100분의 지금 3을 띄워놓고 엔드밀이 정삭을, 외곽 정삭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챔퍼도 할 거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요 안쪽 이 캠, 요 기능, 컨투어 기능, 이 기능들을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오른쪽 클릭하면은 복제라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기능을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바꿔줘야 될까요? 일단 영역, 윤곽선 선택을 바꿔줘야겠죠. 이 안쪽으로 바꿔줄 것이고, 자, 그리고 중요하죠. 선택한 윤곽선 하단 높이에서 선택한 윤곽선을 어디로 잡아줘야 될까요? 일단 0으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선택한 윤곽선까지만 내려갈 거고, 바닥은 지금 정삭이 돼 있는 상태예요. 바닥이 정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 제로로 똑같은 정삭이 돼 있는 높이로 엔드밀에 내려가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윤곽만 돌 건데, 만약 먹게 되면, 또 깎이게 되면 이쪽 가운데 부분이랑 이쪽 가생이 부분 바닥이 어때요? 면이 평평해지지가 않겠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 조도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100분의 3 정도를, 100 또는 뭐 100분의 2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닿지 않게 하는 개념이에요. 0.03. 아까 선택한 윤곽선에서 0.03. 자, 그러면 결국 이 바닥은 지금 다 제로로 깎았고, 이쪽 엔드밀이 도는 부분은 0.03을 띄웠는데, 그럼 여기 이 모서리, 안쪽 모서리에 약간의 살이 남을 거예요. 네, 그 살은 그냥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굳이 그 살까지 다 깎지 않고 하단 높이 결정해줬고, 역시나 또 마무리 패스 반복 한 번 더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두 번 지나갈 거예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초록 색깔 리드인 요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스톡을 깎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았고, 두 바퀴 마무리 패스 반복까지. 자, 이렇게 해서 안쪽을 가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
외곽 부분을 보면 지금 뭐 그냥 윤곽 선택해서 확인 눌렀죠. 높이 설정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 툴패스가 리드인 자리가 이 원래 모형의 이 R 부분 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엔드밀이 이 평평한 면을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세로로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면 외관상 뭐 후처리 사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면을 문지른다거나 뭐 그러면 좀 후처리를 하면은 뭐 조도를 맞출 수 있겠지만 일단 뭐 머시닝에서 최대한 기계 안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안쪽 외곽을 보게 되면 자, 엔드밀이 이 평평한 면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면을 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세로로 선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곽을 칠 때 여기 R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 R 부분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 들어가는 위치, 리드인 위치를 이쪽 R 쪽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까 링크로 들어가서 기본 리드인 위치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누른 상태, 파란색으로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 R 부분 이쪽에다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중간쯤에다가 확인. 그러면 엔드밀이 아까 여기 면, 평면 중간에서부터 들어갔는데 R쪽 부분부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D 컨투어에서 리드인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 조도를 위해서, 깔끔한 제품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황삭 쳤고, 정삭 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챔퍼링, 못따기 2D에 들어가서 2D 챔퍼가 있습니다. 공구 역시나 선택해 줄 거고, 챔퍼밀 6파이 챔퍼밀로 선택을 해 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만 챔퍼링 해주면 되니까. 좀 좁은 부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3파이 챔퍼로 면따기를 못따기를 해주겠죠. 윤곽선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 그리고 높이, 네, 선택한 윤곽선. 자, 그리고 여기 패스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못따기에서. 자, 여기 못따기라고 있고, 못따기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못따기 폭은 뭐냐? 여기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외곽에서 전면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못따기를 할 건데, 날카로우니까 엔드밀이 그냥 지나갔고 평평하게 이제 된 부분인데, 지금 날카롭잖아요. 금속이니까 날카로움 손이 다칩니다.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날카롭지 않게 사상을 해주는 건데, 못따기 폭이 이 사상의 크기, 못따기 폭 얼마로 잡을 것인가, 어느 정도 크기로 잡을 것인가. 뭐 보통은 0.1을 할 때도 있고 0.1을 잡을 때도 있고, 뭐 0.3 조금 더 못따기를 크게 하고 싶다 0.5 이렇게 잡기도 해요. 단순히 이제 사상 면치를 위한 거라면 0.2나 0.1 정도 또는 뭐 0.15 정도 이렇게 잡긴 합니다. 우리 0.2로 못따기를 해주도록 하고, 못따기 팁 간격 띄우기. 자, 우리가 지금 6파이 챔퍼밀이죠. 6파이 챔퍼밀은 반지름이 몇이죠? 3mm입니다. 자, 챔퍼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3파이면 요 정중앙으로 이쪽 옆날 부분, 요게 이제 못따기가 3이겠죠. 자, 한마디로 못따기 할 수 있는 영역은 3mm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면 조도가 3mm를 다 쓰게 되면, 3mm를 다 못따기로 쓰게 되면 역시나 면 조도가 좋지 않고 공부가 많이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 조도가 좋지 않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챔퍼 크기는 3mm이지만 한마디로 3mm까지 내려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팁 간격 띄우기 1.8, 0.2 더하면은 우리는 지금 2mm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상면에서 2mm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날 끝쪽으로 갈수록 조금 조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내려서 챔퍼링을 하는 조건이 맞는다면, 그렇게 가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조금 내려서 가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1.8도 좋고요. 뭐 한 2mm 정도. 그러니까 2.2. 요 위에서부터 2.2. 그러니까 거의 요 끝부분, 바닥의 끝부분이 아니라 위쪽의 끝부분, 날을 최대한 여유롭게 끝까지 위로 밑으로 내려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팁 간격은 2mm로 만들어 줄 거고요. 조금 더 정밀한 가공을 원한다. 그럼 스무싱해서 1000분의 1 이렇게 잡고 가공을 해줘도 됩니다. 뭐 굳이 스무싱 기능은 넣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윤곽 진입 진출 겹치기가 있습니다. 챔퍼링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딱 여기서 시작을 했고 딱 여기서 끝나면은 여기에 살짝 챔퍼링이 안 될 수도 있고 못하게 안 될 수도 있고 살짝 살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겹칩니다. 0.5나 1mm 정도 이렇게 1mm 겹쳐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아까 선택을 해줬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모형 나와있죠. 이 부분이 지금 깎였다는 뜻이죠. 본체 한번 꺼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뭉툭하게 챔퍼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가공 마쳤습니다.